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오직 조회수로만 선정한 초인기 뉴스들 모아왔습니다. 예, 목요일 오후 5시 남다른 뉴스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야. 네. 네. 우리 방송하기 전에 실시간 채팅에 채팅창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전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아니 나는 김희준이고 지현 기자는 예쁘다 그러고. 이거 너무 편향된 저의 텐션을 끌어올려주셔서 너무 중립을 지켜야 한다. 네, 채팅창에 들어오신 시작부터 참 심기가. 네,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휘준 씨한테 좀 예. 미안하지만 근데 휘준 씨 외모는 뭐 아 그래요? 채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뭐 마이크 지금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마이크 잘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저희 말이 잘 들리는지. 네, 채팅창에 좀 넣어주세요. 누나 마이크. 누나 마이크. 하나, 둘. 제 소리가 안 저는요? 들리세요? 휘준 씨 소리는요? 저는요. 저도? 안 들리나 봐요. 마이크 안 나와요. 지영훈 기자 마이크 안 나옵니다. 아, 저는 나와요? 어머. 아, 우리 저는 뭔가 들리고. 연결을 안 해. 우리 아, 이게 기자님이, 생방송의 묘미다. 우리 카메라 기자님이 이 뒤에 기어 들어가셨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좀 비틀 수 없나? 자, 오늘 저 혼자는 방송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리세요? 네네. 소풍님께서 지영은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이제 나오나요? 너무 잘 들림. 네네네. 감사합니다. 최근 한 주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오직 조회수로만 정말. 선정한 초인기 뉴스들을 총집합했습니다. 예, 목요일 오후 5시 남다른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아, 역시 네. 오프닝이 그죠? 신선하네요. 신선하네요. 네. 신선하네요.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예, 5시 프로답게. 5분에 시작된 저희 방송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예.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뜨겁죠. 예.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은 50도를 넘는 엄청난 폭염. 이 정도면 진짜 불구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요. 불구덩이 안에 너무 더워요, 있는 너무 느낌일 더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서부는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까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얘기, 또 미국 얘기만은 또 아니고 아니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인데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집중 호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네.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막 띄워주세요. 조회수를 180만 기록한 3위 뉴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 해. 아파트 1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 앞은 강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와 사람으로 북적였던 도로가 물바다가 됐고 그 위로 구조 보트까지 오갑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데다가 불어난 물살이 너무 강하기까지 해서 당국이 줄을 설치한 뒤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나흘 동안 시간당 2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상점가도 문을 닫았고요. 저지대 굴다리도 물에 잠겨 지나가던 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구조대가 출동해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저렇게 빼냈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바퀴가 저렇게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오르니까 고립된 자동차를 견인하는데 와. 견인차가 아니라 배가 출동을 했습니다. 와. 강이나 하천 주변의 램프는 아예 물속으로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와, 최근에 이 한 달 사이에 지구촌에서 발생한 이상 기후를 좀 네. 정리를 해보니까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 지역이 54.4도. 54.4도 섭씨. 예, 야. 캘리포니아와 뭐 오리건주의 대형 산불 화산도 네. 발생을 했고요. 동부의 상황은 또 정반대래요. 정반대죠. 네, 맞아요. 뉴욕주의 지하철이 집중호우로 또 침수되고 네. 완전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러시아나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추운 나라에 또 폭염이 또 그러니까요. 또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위인데. 모스크바가 34.8도였대요. 예. 6월에. 와. 이게 120년 만에 가장 높은 6월 기온이었다고 하고 예. 산타 마을 하면 1년 내내 눈이 오는 느낌인데 그렇죠. 핀란드 가장 북쪽의 라플란드 여기도 33.6도. 핀란드 전체 여름철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라니까 예. 라플란드의 33.6도면 정말 엄청납니다. 와. 그리고 이런 극한 기온 때문에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했고요. 예. 뭐 해양 생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죠. 지금까지 기후 조건에 맞춰서 인간이 설계해 놓은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가 다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와, 저는 또 이런 또 말이 또 생각이 나요. 네. 인간은 또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하죠. 작아지는 존재. 그러니까요. 네. 진짜 무섭기까지 해요, 이제는. 실시간 채팅창에 이산하님 예. 지구가 화난 것 같다 이렇게 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또 이산아님이 이야기해 네. 주셨고요.
김희준님께서는 집에 도착했는데 우산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소나기 오늘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엄청 더운데 갑자기 또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인 거죠. 그러니까요. 기후가 하루에 한 4가지 5가지의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는 정말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점점 그러니까 무서워져요. 있습니다. 네. 네. 빌로바 TV님, 김휘준, 이휘준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래 나한테? 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수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증거 조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월호 CCTV의 데이터가 조작된 건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걸 겁니다. 예. 자, 2위 뉴스 235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2위 뉴스. 예, 세월호 CCTV의 강남 스타일 1박 2일. 네. 자, MBC가 복구된 세월호 CCTV 데이터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따로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저렇게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강남 스타일이란 이런 노래 같은 것들이 막 담겨 있었고 1박 2일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죠. 화면에는 CCTV 영상만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일단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세월호에 설치된 60넉 대의 CCTV가 배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조타시를 나와 바람을 쐬는 선원과 통제구역 복도를 지나다니는 승무원, 또 식당과 매점을 이용하는 단원고 학생들도 보입니다. 이 영상은 CCTV 저장 장치 DVR에 남아있던 파일 일부를 지난 2014년 복원해 법원에 제출한 것들입니다. 작년 말 MBC는 당시 복원됐던 파일 전체 3.68TB 분량을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복원한 파일 가운데 특이한 영상이 속속 드러납니다. 영상은 지난 2010년 방송된 KBS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을 편집한 겁니다. 촬영한 곳은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렸던 오하마나호. 분량은 각각 1분 44초와 2분 5초 길이 2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노래도 있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 등 15곡, 전체 1시간 분량입니다. CCTV 영상과 전혀 상관없는 음원과 영상이 복원한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본의 데이터를 온전하게 잘 들어온 건지를 사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봤어야죠. 그땐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그 컴퓨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영상만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게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저 복원 파일 검증 작업은 MBC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저 인터뷰에 나오셨던 이상진 교수팀 그리고 또 다른 민간 포렌식 전문 업체와 함께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할 수 있는 검증 결과고요. 그 추적한 결과 이들 영상의 출처 세월호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 안에는요 실제로 1박 2일 프로그램이나 뭐 강남스타일 같은 그런 대중가요들의 파일이 있긴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노트북 컴퓨터 안에 CCTV 저장 공간이 있고 이런 다른 뭐 영상이나 음악 파일 저장 공간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섞이게 됐냐는 거예요. 여기 있던 그 예능 프로나 음악이 왜 이 CCTV 저장 공간으로 넘어왔을까? 그 과정을 규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상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뭔가 숨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실시간으로도 그런 댓글이 상당히 많았고요.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좀 많았고요. 또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모른다는 게 한숨 나는 일이다. 김정아님께서도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그 또 마음이 다시 맞네요. 아프다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공개해드릴 뉴스는 매주 참 이런 뉴스들이 꼭 톱10에 하나 이상씩 오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의사와 의사의 형제인 건물주 때문에 힘들다는 약사의 얘기입니다. 6위를 공개합니다. 약국 1시간 늦게 열었다가 무릎 꿇고 사과가 6위를 차지했는데요. 123만 번 조회가 됐습니다. 자, 지난 1월 한 약국의 약사가 문을 평소보다 좀 늦게 열었어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근데 양해를 구하려고 같은 건물에 있는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이런 일이 이제 뭔가 벌어진 거예요. 의사가 약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처방전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막 화를 냈고요.
약사는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약사의 제보에 따른 보도라는 점을 전제해 드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손수를 못 끊었는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하지 않아. 가! 지금 환자는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거 피해 금액에 대해서 몇 천만 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가세요. 아 진짜. 가세요. 네. 가시라고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나 가만 안 두거든. 가서 빨리 일하세요. 문 열고. 야.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 빨리 가. 그쪽에서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포심이 되는 거죠. 내 목숨줄 가지고 쥐고 힘쓰는 상황이니까요. 우선 살고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세상에 좀 살아오면서 되게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보셨어요? 특별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보네요. 저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의사의 말은 예. 이제 저렇게 난리를 치고서 좀 이제 본인도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약국을 찾아와서 이제 대화 말미에 한마디 저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혹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네. 점점점. 저렇게 약사가 쩔쩔매는 데에는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저 병원이 곧 다른 건물로 옮길 예정인데 네. 그러면 저 건물에 병원이 없게 된대요. 그럼 병원 없는 아. 건물에 약국이 혼자 있으면 처방전을 못 받으니까 아. 그건 너무 좀 수익에 큰 타격이 오겠다 해서 그 병원이 옮겨가면서 약국도 그 건물로 같이 옮겨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좀 저 병원에 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약사가 저렇게까지 좀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휴,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요. 거는 좀 네.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말로 하면 그러니까요. 되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일이 있은 다음에 저 병원 의사의 친남매인 건물주한테도 또 무슨 보증금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압박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약사님이 오죽하셨으면 저희에게 제보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킴님께서도 인터뷰할 때는 약사님을 붙이네. 네. 그런 얘기를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님. 네. 병원 없는 약국은 수입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갑질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1시간 그리고 저 병원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환자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약국이 안 열어서 1시간 늦었는데 그게 1,000만 원 막 수천만 원 피해니까 돈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1시간에 1,000만 원을 버는 병원인가 봐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뭐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습니다. 조회수 142만 5위 보겠습니다. 예, 떠보기 유감 비신사적이면 일본 안 가가 네. 차지했습니다. 이게 그죠 한일 정상회담이 계속 열릴 거다라는 보도를 일본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했다. 15분 정도의 회담이 될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뭔가 결정이 된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에 군부를 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요. 이런 일련의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일본 국내 여론을 떠보고 또 회담이 무산될 경우에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하면 일본에 갈 이유가 없다. 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같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보여야 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예. 그냥 빈손으로 회담을 했다 이런 구색만 갖추는 회담은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외교부도요.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형식적인 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압박하는 진짜 핑계를 우리한테 그렇죠. 뭔가 돌리려는 그렇죠. 안 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이게 진짜 다음 주에요 당장 올림픽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뭔가 이야기도 미리 막 정상회담이라는 게 미리 이야기가 다 나오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제도 지금 좀 발표가 되고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그래서 그죠? 한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올림픽 참여를 꼭 해야 되냐 항상 나오는 댓글이죠. 네, 그런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네, 분위기가 네. 참 안 좋아요. 댓글 상에서도. 지금 여러분도. 휘준 씨가 얘기한 거랑 관련된 뉴스가 이제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올림픽 뉴스 하나 더 올랐는데요. 네네. 9위입니다. 조회수 95만 5천. 불참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네. 거죠. 지금 무관중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회가 125년 역사상 첫 무관중 올림픽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이제 불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키리오스, 압동이라고 불리는 음. 선수인데 텅 빈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일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네. 나달, 유명한 라파엘 선수죠. 나달. 네, 네. 불참 선언했고 조코비치. 노박 조코비치. 네, 엄청난 선수인데 무관중이면 출전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네. 골프, 농구 정말 다양한 스포츠에서 지금 불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네, 무섭죠, 코로나도,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있는데다가 무관중에서 신도 안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본 관중도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 뭐 우길기 응원, 뭐 한일전에서의 그런 신경전 이런 건 없을 거라 좀 금연에선 안심이 됩니다만 예. 그래도 올림픽인데 약간 신도 나고 흥도 나고 해야 될 텐데 관중이 없으면 이번 올림픽은 좀 맥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조코비치의 불참이에요. 아, 제가 테니스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휘준 씨 테니스 경기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지금 배웁니다, 테니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테니스를 배우는 누구를 사람이에요. 좋아해요? 저도 다 좋아해요. 조코비치는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 저는 3대 천왕, 뭐 4대 그렇죠. 천왕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달을 네. 좋아하는데 네. 근데 올해 그 테니스 메이저 4개 대회 가운데 이미 치러진 호주, 프랑스, 윈블던에서 다 조코비치가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남자 단식에서. 근데 만약에 그 여름에 있는 US 오픈까지 우승하면 같은 해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남자 단식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자에선 슈테피 그라프가 이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예. 이 4개를 한 시즌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올림픽까지 달성하면 정말 엄청난 거의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올림픽에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코비치 씨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도쿄에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냥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골든 그랜드슬램 뭐 이렇게 그렇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5개를 석권하는 그 모습을 저는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쉽지 않은데 네. 저도 보고 싶긴 한데 걱정은 되고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뭔가 우려는 되고 꼭 정치적인 이유로 참여를 해야 돼라는 마음도 있고 선수들 이렇게 열심히 4년 했는데 또 1년 또 미뤄졌는데 그러니까요.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니까요. 네. 참 난감합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의료 자원은 한정돼 있고 코로나 사태는 길어지면서 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가 봅니다. 네. 7위인데 소아과 이비인후과 문 닫고 중환자실 폐쇄. 네. 오, 처지를 했네요. 네. 121만 번 조회가 됐고요. 국내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그늘을 네. 우리 데스크의 인기 코너 네. 주말 데스크 로드맨 취재했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병원 간판이 하나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아과 간판을 찾아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없어지니까 저희도 너무 아쉽죠. 예약하는 것도 좀 힘들고. 아플 때는 멀리 있는 소아과를 가야 돼요. 멀리 있는 데로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 밑에 이제 큰 소아과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데가 또 있어요? 네, 저기 밑에 여기까지 3군데였죠. 근데 지금 2군데 문 닫고 여기 근방에서는 애가 많이 아프면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어요. 코로나 첫 해는 한 70% 정도 죽었어요. 10년 조금 넘었죠. 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럼 혼자도 올라와서 그래요. 올라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다 아는 환자들이니까 뭐 계산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폐업을 붙이고 나서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도 많이 섭섭해 하시고 어떤 애는 와서 막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우는 애도 있었고
수학과 선생님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진료를 안 하신대요. 아기가 귀를 축구공에 맞았는데 소리가 먹먹하구나. 네, 먹먹하고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집이 철원인데 철원에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제대로 보는 데가 없거든요. 얼마나 오신 거예요, 그럼 차로? 지금 나오는데 30분 이상 걸리죠. 32km, 33km, 42km. 왜 진료가 안 되는 건지 또 다른 공공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은 중환자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중환자실이 현재 폐쇄된 상태고 여기 중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타 지역으로 아마 가셔야 돼요.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계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응급실도 안 되고 중환자실도 입원이 안 되고 일반 입원도 안 되고 하니까 환자 택배라고도 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신영옥인데요. 지금은 환자 택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 맞으시죠? 네, 저 물리치료사예요. 여기로 가시면 의료인이고 주사실이고 여기로 오시면 택배인이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감염관리실은 작년 그 설날 이후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병실이 없거든요. 나라의 상황이 어찌어찌 이러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서로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걸리셨어요, 준비하시는 한 이제 10분? 눈빛은 퇴근해야 될 눈빛이에요. 근데 이미 아침에 한번 올라갔다 와가지고 좀 피곤.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25, 28도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뭔가 좀 안타까운 상황, 이면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말이에요. 상황이 이만큼 네. 보이니까 이 뒤에 이제 안 보이는 좀 작은 병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뭔가 좀 안타까워요. 그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 독감 환자가 줄어들었고 또 네. 그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도 부모들이 꺼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아과가 지난해만 150곳 넘게 문을 닫았고 폐업률이 50% 넘게 급증했대요. 예. 그리고 군 지역에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도 어둡다고 합니다. 소아과 수련 대학 종합병원 4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아과를 지원한 의사가 제로였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송지만님께서는 한쪽은 환자가 없어서 문 닫고 네. 한쪽은 일손이 딸려서 마비 상태다. 네. 네, 지금 현실을 딱 보여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김단비님은 그 요즘에 스리생 하잖아요. 드라마. 거기 보면은 소아과 의사가 유연석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현실을 잘 반영한 것 같다. 거기도 맨날 소아과 의사가 없다 소아외과, 그러거든요. 소아외과. 네. 네. 네, 그런 쪽이 항상 없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네. 드라마에서도. 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코로나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이제 손길이 못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사태 길어지고 있는 이 긴 시간을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탄탄한 의료 시스템 또 의료진들의 헌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 또 그 다음에 닥칠 또 다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 그런 거에 대비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 탄탄한 의료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예. 시내 한복판은 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옥상에서 사자가 팍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상당히 좀 무서워. 무섭지, 난리 나겠죠? 예, 네. 10위인데 유리 네. 깨고 튀어나온 사자, 건물 옥상에 파도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인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흠뻑 빠져서 봤어요. 넋을 놓고 그러니까. 보다가 우리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튀어나갈 뻔했네. 저게 요즘에 5개 광고의 대세래요. 예,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건데 예.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5개 광고. 이게 세계적인 대세인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의 원조이자 선두라고 합니다. 오,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팔이 쑥 나오지. 코엑스 갔을 때 봤을 때 진짜 신기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박지민님께서는 디스플레이 발전하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네. 발전하는 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막, 빌로바TV님 네. 남단유도 저기서 나오면 신기할 것 같다. 저희도 저기서 실물 여기가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안 좋아하실 수도 3D로 있어요. 보시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저희는 여기서 할게요. 맞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죠. 맞습니다. 예. 네, 코로나 이후에 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 초보를 일컫는 골린이들도 정말 무지하게 늘었죠. 예. 근데 여름을 맞아 골린이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있습니다. 비 올 때는 괜찮지만 천둥 번개 칠 땐 골프 절대로 치시면 안 됩니다. 예, 파리가 차지했습니다. 골프공의 번개가 번쩍. 네. 예, 96만 6천 번 차지했고요. 보셨고요. 네. 이거 보시면 이게 천둥 번개 칠 때는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폭풍이 치는 날씨,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골프 연습장 한 남성이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치는데 번쩍하더니 이 화면에선 잘 안 잡혔네요. 저게 골프 공의 번개가 뚝 떨어져요. 섬광이 번쩍한 게 아니라 바로 시속 142km로 날아가던 골프공의 번개가 내리 꽂혔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너무 해당 희한하죠. 골프 연습장은요,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한 골프 잡지는 벼락 치는 날 골프를 치는 건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저 골퍼의 부주의함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골퍼는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번개가 나 대신 골프 공을 쳐서 기뻤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는데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립이 뭔지 참 어쨌든 그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네. 무부78님이 연습장에서 필살기를 쓰면 어떡하냐. 권동수님께서는 저걸 또 찍었다는 게 레전드네. 빌로바TV님도 필살기 쓰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필살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난 멋있게 게임을 안 해서 빵 했다 뭐 이런 거죠. 번개 이렇게 막 그런 거 뭐 쓰면은 번개가 빡 하잖아요. 토르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가벼운 네. 자, 뉴스였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뉴스도 아까 그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뉴스처럼 매주 톱10에 하나 이상씩은 드는 유형의 뉴스입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바로 굳이 유형을 정하자면. 예. 그 앞서 전해드렸던 세월호 CCTV 뉴스가 2위였잖아요. 조회수 235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의 조회수가 555만 번이에요. 그러니까 2위와의 차이가 무려 320만이니까 2배도 넘는 거죠. 예.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오른 뉴스 공개합니다. 온몸으로 차 막다가 어린이집 교사 참변. 이게 전남 순천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원생을 마중 나온 선생님이 경사로를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 학부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학부모. 차에 이렇게 치여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밀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막은 거예요. 막았죠. 네. 그러다가 이런 참변이 발생을 한 건데 좀 현장이 어땠는지 뉴스를 보고 오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운전석에서 내린 승용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입니다. 울타리에 걸려 멈춰선 승용차. 이때 어린이집 교사 35살 A씨가 아이의 등원을 돕기 위해 차 옆으로 다가옵니다. 학부모가 조수석으로 탄 직후 차가 한 차례 덜컹하더니 갑자기 뒤쪽으로 쭉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A 교사가 놀라 조수석 문을 붙잡아 보지만 차는 바로 뒤 경사면에 따라 점점 빨리 미끄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선생님 차 뒤로 밀려간다고. 정말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끝까지 아이를 살피며 차를 세워보려 애썼던 A 교사는 차량과 함께 떠밀리다 철제문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지금 월드나우로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네. S민님이
그 안 좋은 교사 뉴스만 보다가 기껏 참교사 뉴스가 나왔는데 하필 안타까운 뉴스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 숨진 교사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도 평소에도 배려심이 굉장히 깊고 심성이 고왔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예. 근데 차량을 운전했던 학부모는 자동으로 차를 세우는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해서 주차를 했다. 그리고 예. 차가 밀려 내려갈 당시 차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경찰은 학부모를 입건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아까 오토홀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르코 유님께서는 네. 오토홀드는 사람이 잠시 타 있을 때 그 네. 신호 대기할 때 맞아요. 그때 쓰는 거지 파킹할 때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안타깝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한영진님 차를 몸으로 왜 막아 그러면서 유유하셨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몸으로라도 막아보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급하면 그쵸.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지막 뉴스가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네. 뭔가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까지 엠보드 톱10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톱10 초인기 뉴스들 빠르게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예, 길을 걷고 있는데 사자가 유리를 깨고 뛰쳐나오고 건물 옥상에서는 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파도가 굽이치고 있습니다. 10위.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스타 선수들이 잇따라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텅 빈 경기장에서는 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천둥 번개 칠 때 골프는 절대 안 됩니다. 시속 142km로 날아가던 골프공에 번개가 그대로 꽂혔습니다. 8위. 7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동네 소아과들이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소아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약국문을 1시간 늦게 열었더니 병원 의사가 처방전을 다시는 안 써주겠다며 화를 냈습니다. 6위. 5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이 서리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떠보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순직해도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연금은 물론 상속도 제한하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흘 넘게 시간당 20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이재민 수십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자, 세월호 CCTV 영상을 복원했는데 갑자기 1박 2일이나 강남스타일 같은 뜬금없는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2위. 이번 주 1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갑자기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는 학부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밀리는 차를 온몸으로 막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톱10에 들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선정해서 골라서 네. 보여드리는 네. 색다른 숨어보는 뉴스, 색다른 숨보뉴 뉴스입니다. 네, 저희가 그 몇 주 전에 왜 그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 회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의 안타까운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그런 뉴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네.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살려고 나왔는데 너무 치욕스럽다. 그런 말씀을 그때 남긴 거를 저희가 전해드렸죠. 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그 2년 전에 이미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서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예. 오늘 색다른 순보뉴에서는 이 뉴스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잇단 죽음입니다. 네. 자, 스트레이트 저희가 방송하는 네, 일요일 일요일에. 방송인데요.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캐디, 즉 경기 보조원으로 1년 넘게 일했던 20대 여성 배모 씨. 지난해 9월 직장에서 당한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만 보면 괴롭히듯 장난인 듯 툭툭 내뱉는 말에 수없이 상처 입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더 이상 못 견디고 감당 못하겠어요. 좋아서 시작한 사회생활인데 내가 너무 약했나 봅니다. 배 씨가 당한 피해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함께 듣고 있는 무전기로도 캡틴이 배 씨를 겨냥해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전에다 대고 윽박 지르는 건 뭐 기본이고 그냥 딱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하냐,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지 않냐, 뛰어라, 계속 뛰어 무슨 뭐 동물 사육하듯이 뛰어 그런 게 거의 뭐 일상이었죠. 참다 못한 배 씨는 관리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정리해 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 글을 단 20분 만에 게시판에서 삭제했습니다.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네네. 예, 조장이 전화를 했더니 언니 나 그만둘게요. 그래서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 내용에 맞지 않는 인신 약간 공격성인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는 거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관련 팀장이 삭제를 하고 이제 애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울고 불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캡틴 좀 뭐라 해달라고 막 나 이러면 못한다 벌써. 그 뒤에 전화를 제가 또 했어요. 누구한테요? 캡틴한테. 그 전화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좀 잘 부탁한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배 씨를 그대로 퇴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약 보름 뒤 모텔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를 청소하던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 사망이 알려지면서 이 씨를 포함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이 업무와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시험을 치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조가 폭로한 시험지입니다. 서울대 건물의 준공 연도와 기숙사 개관 연도 등을 묻는 질문이 객관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건물 이름을 영어로 또 한자로 쓰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실제 숨진 이 씨가 작성한 시험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정확한 명칭을 작성하라는 주관식 문제에 관악사 학생생활관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답은 관악학생생활관인데 관악 뒤에 사자를 붙였다며 오답 처리됐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연도를 사전에 무슨 교육을 받든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해서 많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기숙사 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보게 한 겁니다. 팀장은 또 다른 팀원에게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문도 쓰게 했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쓰래요. 글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나고 화통이 나서 남의 걸 체해가지고선 2시간이 데려갔습니다요.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게다가 회의에 올 때는 남성은 정장에 구두, 여성은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며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 먼저 좀 하나만 소개하고 가고 싶은데 아니 여러 개 해도 돼요. 이따가 또 해야 되니까. 유창준님께서 곳곳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살펴야 좋은 나라가 됩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사실 좀 소름 돋았어요. 맞는 너무 옳은 말이어가지고 이러 보면서 좀 느껴졌고 이 서울대 마지막에 노조 또 얘기 나오고 서울대 또 안타깝게 청소부 숨진 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 노조가 밝혔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에 이제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래서 업무 강도가 정말 살인적으로 심해졌다. 그리고 팀장의 과도한 지시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 씨의 좀 스트레스가 많이 좀 더해져서 사망이 이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청소 근로자신데 왜 회의에 올 때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참석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리고 처음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처장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독한 특정 관리자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시험은 직무교육이었고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고 결과도 개인별로 배부해 모욕감을 유발할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학생처장은 이 글을 삭제했고요. 서울대도 해당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서 직장 내 갑질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직무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관악사를 한자로 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나 문화방송을 쓸 수 있나? 뭐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서 외국어 테스트를 못 들었어. 웃으면 안 되는데. 못 들었어. 제가 지금 문화방송을 한자로 쓸 수 있나 이렇게 했더니 종혁 씨가 쓰고 있었어. 우리 카메라 기자가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뭔가 이상했어요. 관악사를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갑질에 대해서 소중함님께서는 지금도 저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두고 막 아무거나 막 집어 던지고 나오셔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이런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근데 다 집어 던지고 나오기엔 또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힘드시고.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죠. 갑질에 네. 대한. 그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순본유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열매나 이파리 딸 때 식물이 약간 이렇게 움츠러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게 식물도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하물며 동물은 더 하겠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취지의 뉴스를 순본유로 하나 찾아봤습니다. 통증 느껴. 바닥까지 산채로 삼기 금지. 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영상 보며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살아있는 바닷가재들이요 이렇게 싱크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 크네요. 엄청 크네요. 자, 바로 옆에서는 커다란 냄비에서 물을 끓이고 있고 펄펄 끓는 물에 이렇게 바닷가재 한 마리를 넣고요. 곧바로 한 마리를 더 집어넣습니다. 3마리째. 그런데 바닷가재 더듬이가 움찔하죠. 앞으로 영국에서는 이런 조리법이 금지됩니다. 예. 현재는 척추 동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법이 있는데요. 이 동물복지법을 조개와 갑각류에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개와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잇따라 발표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국에서는 바닷가재나 게를 산채로 삶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게 영국에서 이 법이 추진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관련 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요. 동물 복지권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 특히 활발한데요. 예.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도 갑각류를 산채로 요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네. 갑각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절을 시켜야 하는데 기절시키는 방법도 전기 충격 같은 제한적인 방법만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댓글이 나뉘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통증을 뭐 당연히 다 느끼지.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아예 이렇게 하는 고통이 주면 안 되니까 아예 뭐 지금 동물들이 고통받는 뭐 캐비어라든지 푸아그라라든지 이렇게 좀 동물들이 아플 때 채취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댓글이 나뉘는 양상을 네. 보였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은 좀 어떤가요? 시간 댓글로 네. 이것도 좀 양분되는 느낌인가요? 기절을 하면 죽은 건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있고 예. 저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횟집은 다 망하겠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반대 댓글도 많고 네. 모르겠어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살아있는 문어 숙회 해먹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저런 게 금지되면 정말 식당들 타격 크죠. 네. 근데 동물들 입장에서 또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아플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움찔하잖아요. 움찔하는 게 유럽에서는 느껴지잖아요. 또 이런 법을 제정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색다른 순본이었습니다. 자, SNS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SS 핫핫 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나는 마커스 레시포드. 나는 마커스 레시포드. 예, 골라왔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사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얼마 전에 유로 2020이 끝났습니다. 네. 치열한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죠. 자, 이 치열한 승부차기에서 3명의 영국 선수 레시포드, 산초, 사카 그 공을 못 넣었어요. 네, 네, 그게 패배의 참, 원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일부 영국인들이 이들 선수들에게 뭔가 이 실력이나 어떤 이걸 잘 못 찬 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퍼부었어요. 네. 레시포드가 그려진 저기 맨체스터에 있는 건데 네. 벽화도 훼손을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레시포드를 응원하기 위해서 꽃과 메시지를 저렇게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레시포드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종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선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커스 레시포드, 23살, 사우스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흑인이다. 이 마지막에 그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차용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예. 대박 멋있어요.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흑인 선수 이 3명을 향해서 인종차별한 훌리건들 앞으로 경기장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축구 경기 관람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예외도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요즘에 뉴스 보면 뭐 흑인이나 아시아인 이런 네. 뭐 인종차별, 혐오 범죄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근데 저희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죠. 네. 예,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네. 예, 이런 또 말이 있잖아요. 네. 참 모든 차별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도 자막을 띄워주셨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예. 방송에서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프로 슬로건을 또 남다른 뉴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슬로건을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네. 끝인사로 매주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괜찮은 것 오늘부터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클로징을 해야지.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뭐 대선 시계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관련 뉴스도 좀 톱10에 오르면 어떨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만큼 정치에 다들 관심이 많이 관심은 많은데 없으신가? 뉴스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싸우니까 좀 보기 싫어지셨나? 네.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줄만 읽으시면 되니까 뉴스 리포트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 어쨌든 정치 뉴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 5시 뉴스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실 거죠? 네, 꼭 다시 오세요. 그럼 슬로건을 외쳐볼게요. 그러니까요. 다른 건 틀린 게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